오늘부터는 이제 ITQ 엑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하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년 시험까지는 우리 파워포인트 공부하셨을 때 그 워드 아트 모양을 어떤 거로 꾸며라 이런 말도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글꼴을 미리 고쳐놓고 시험을 보고 했었는데 글꼴이 굴림으로 돼 있네요. 이건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됐나 좀 볼게요. 잠깐만요. 엑셀 변경안이 있는데요. 자,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거 변경안에 대해서 엑셀 부분에서는 뭐가 변경안이 됐냐? 추가 변경사항 없다고 돼 있네. 나머지 작업만 2010 버전으로 문제 수록이라고 돼 있네요. 예. 자, 액세스는 또 맑은 고딕에서 굴림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 이제 굴림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서는 종이 용지 보니까 모든 데이터에는 굴림 11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전체 화면을 다 굴림으로,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으로 바꾸라 그러면 되는 거죠. 글꼴을 건드리지 마라, 그런 글꼴 얘기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글꼴을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전체 선택해서 굴림으로 바꾸고 시작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하던 거니까는 수검표로 빼기 이름으로 하는 거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해야 되는 거, 다른 행동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그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전송하고 마지막에 끝나면 된다. 요거 있네요. 중요한 거. 모든 작업에 A 열너비, 열의 열너비가 1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테두리 선도 알아서 적당히. 예.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 A 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시오 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써 있나 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수검자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수검자 등록하는 거는 이제 생략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준비하기 들어가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근데 글꼴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모든 셀에 대해서 굴림 11포인트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굴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란 종이가 보여요. 아래 한글은 빈 종이 한 페이지로 시작을 하고 파워포인트는 빈 화면 하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화면을, 슬라이드를 5개를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은 빈 종이가 3장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 종이에 A, B, C, D라는 칸이 보이는데 이 칸의 너비를 조정해 주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A하고 B라는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표처럼 생겼어요. 표는 아닌데 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엑셀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엑셀은 요걸 우리는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시트, 작업하는 종이라고 부르고, 요 하나하나 칸을 셀이라 그래요. 셀. 표에서 가로 세로 한 칸 하나하나, 그걸 셀이라고 부르는데 세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포. 근데 요 셀의 안에 글자를 또 써야 되고 숫자나 날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A하고 B 경계선이 보일 거예요. A하고 B 경계선.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넓히면, 좁히면 그 위에 너비가 얼마다 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 너비의 숫자를 1.00으로 만들어야 돼. 1.00, 13픽셀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그러면 시트 2번, 밑에 있는 시트 2번도 얘를 이렇게 다 일일이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바로 가기 메뉴죠. 열의 너비를 1 쓰고 엔터 치면 돼요. 시트 2번도 A 열의 너비를 1로 만들어주고
시트 3번도 A열의 너비를 1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각각 만들어야 돼요. 한꺼번에는 못 만듭니까? 한꺼번에 해도 돼요. 그런데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절반 실패해요. 실수하더라고. 알면 편한데 모르면 불편하고 알면 편한 거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잘못 알면 독이 돼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3페이지에 A열의 너비를 조정하는 과정이 14페이지 보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책대로 하면 잘못하면 실패해요. 실패한다고. 자, 13페이지 설명을 다시 볼게요. 제가 메모를 좀 적어 놓을게요. 메모에서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 시트명이 있었죠? 처음에 시트가 뭐였었죠? 워크 여기 밑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트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제1 작업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트 2번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제2 작업, 시트 3번은 제3 작업 해서 일일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시트마다 A 열의 너비를 1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비를 1로 조정한 후에 이름을 변경하면 이상이 없어요. 너비를 조정한 후에 이름을 변경하면 이상이 없다고. 근데 이 책에는 이름을 변경한 후에 너비를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책은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했는데 이 시트명 변경을 먼저 하지 말고 너비를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시트가 3개라면 3번 너비를 바꾸면 되지만 시트가 100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0번 다 시트 너비를 1로 조정하려면 100번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조절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너비 조정을 나중에 설명했는데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새 통합 문서라는 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만들기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새로 엑셀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통합 문서 2번으로 바뀔 겁니다. 아까는 통합 문서 1번 연습했던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나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4번, 5번, 6번, 7번, 8번 해서 시트가 255개까지 나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트 클릭하고요. 시트 1번 클릭했잖아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시트 3을 누르면 일단 먼저 하세요.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저 상단에 그룹이라고 떠요. Shift는 뭐냐면 어디서 또 어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시트 1번만 선택했는데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연속으로 쭉 잡아야 되니까 처음 거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나중 걸 클릭하면 밑에가 여기 하얀색으로 변해요. 하얀색으로 시트가 바뀐 거는 선택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A의 열의 너비를 1로 바꾸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데나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트 1번, 2번, 3번이 동시에 한꺼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먼저 변경하고 나서 너비를 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입력이거든요. 얘가 지금 그룹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요, 시트 3장에 데이터가 3번 똑같은 게 각각 들어가요. 각각 이 그룹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그룹을 깨트리려면 밑에 시트 중에 어딘가를 먼저 한번 클릭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보세요. 이제 얘는 하얀색, 나머지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시트가 색깔이 변했잖아요. 하나만 남고 다 변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룹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해야 돼. 다시 시트 1번 클릭한 상태에서 시트 3을 클릭하면 그룹이 뜨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A의 열너비를 바꿨죠, 지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책에는 시트명을 먼저 변경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시트명 변경할 거예요. 시트명이 변경되는 동시에 그룹이 깨지거든요. 그럼 요 밑에 보시면 시트 3이라고 적혀있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3 작업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1 작업부터 일을 할 거니까는. 그리고 시트 1번 더블 클릭하면 제1 작업 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탁 치면 제1 작업에서 마무리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책의 순서가 시트명을 먼저 변경했고 너비를 조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트명 변경을 먼저 하고 너비 조정을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너비를 먼저 조정하는 게 나왔으면 너비부터 조정하고 이름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책의 13쪽을 보시면은 엑셀 2012 열리면 그 시트 1번을 시트 1이라는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거꾸로 했어요. 제3작업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고 제2작업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고 그 시트 1번 그래서 제1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는 엔터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은 시트 1번 제1작업을 선택한 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을 선택하고 열너비를 조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열너비를 먼저 조정한 후에 이름을 바꾸자. 틀린 건 아닌데 실수할까봐. 왜냐면 그룹을 줘놓고 나서 그룹을 깨트리고 입력을 해야 돼.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문제지로 가면 여기는 없지만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쭉 가보니까는 굴림 11포인트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디냐면은요, 제2작업 제3작업은 상관없고요, 제1작업만. 제1작업에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걸 복사해서 2작업 3작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1작업에다 굴림으로 바꿔놓고 작업하면 2작업 3작업에는 그렇게 들어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엑셀은 좀 특이하게 요거 A 왼쪽에 1 위에 보면 삼각형 그림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전체 선택이에요. 마우스로 클릭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꼴을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요 펼치 목록 눌러가지고 여기서 굴림을 찾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서 굴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딱 누르면 이 전체 글꼴이 굴림이 됐고요. 11포인트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11포인트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게 어디냐면은 15쪽에 전체를 선택한 후에 글꼴을
굴림과 11포인트로 바꿨는데 11포인트 굳이 안 바꿔도 기본이 11이니까. 근데 거기 동글뱅이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15페이지 상단에 A 왼쪽 1 위에 그 삼각형 기호 있는 영역 있죠? 제일 왼쪽에 네모칸 거기를 클릭한 후에 굴림으로 바꾼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되죠.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밑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그럼 이제 아까 거 연습하던 거는 계속 쌓여 있는 거고요.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시트 1번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시트 3을 클릭하면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블럭이 잡혔고요. 그때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확인 누른다 라는 거 했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트 3번이라고 되는 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거꾸로 예,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시트 1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그러니까 현재는 제1 작업에 와 있고요. 제1 작업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예, 굴림으로 바꿔주는 과정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쭉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착착착 진행하시면 돼요. 예. 그럼 항상 굴림이냐?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문제지를 봐야 알겠지, 이거는. 그러나 그 전에 슬라이드가 아니라 시트 3개 이름 바꾸고 너비 조정하는 건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지가 뭐라고 선정되어 있냐면 1, 2, 3, 4작업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4작업은 언제 하느냐? 마지막이에요. 미리 4작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작업을 걸 때 제 4작업을 세팅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시트 1번 따로 저장하고 시트 2번 따로 저장하고 시트 3번을 따로 저장하면 실격 처리라는데,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장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에 제1작업 시트만 따로 저장하고 제2작업 따로 저장하고 따로 하면 실격이래죠. 어떻게 저장하지? 이거 저장하면은 얘가 통으로 저장되거든요. 통으로 1, 2, 3 작업 다. 간혹 보면 파워포인트 수업 시험 볼 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따로 만들고 두 번째 슬라이드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만 저장되는 거죠. 슬라이드 하나만. 그렇죠. 슬라이드 1번만 저장하고 2, 3, 4, 5는 저장이 안 됐으니까 점수 미달로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걔는 따로따로 작업하면 되는데, 이런 거지. 이거 다 제거하고 이거 다 삭제하고 1작업만 따로 만들어 그 저장하고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제2작업 따로 만들어서 또 저장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 거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실격이라고 하니까는. 자, 파일명은 본인의 수검번호 빼기 이름으로 한다고 해놓고 쭉 지나가다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화면이 전혀 다른 거를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 19페이지 내용은요. 어떤 건 굴림이고 어떤 건 도둠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지가. 지금 19페이지 하단에는 1, 2, 3 작업하고 너비 1로 조정하는 거, 그건 다 동일하고요. 그건 동일하고, 수검번호 빼기 이름 저장하는 거 동일한데, 그 밑에 도둠으로 11포인트인지 굴림으로 11포인트인지 요거만 다르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 봤던 문제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잘 한번 보시면 두 줄짜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입력이 두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짜리가. 근데 날짜가 있고요. 날짜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영문자도 있죠. 영문자가 있고 우리말이 보이고, 그 중에는 중복되는 글자들이 나와요. 아시아, 북미, 유럽, 북미, 이렇게. 한국, 중국, 캐나다, 이렇게 여러 개 반복되는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제. 얘는 국제가 없네. 그러니까 부산국제라고 쓰는 건지, 부산, 토론토, 뭐 전조, 베이징만 쓰고 국제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할 건지. 근데 밑에는 선텐스라는 건 국제가 없으니까 칸도 국제가 없잖아요. 이걸 봐서는 그냥 직접 입력하는 것 같고, 여기는 날짜고 여기는 숫자인데, 숫자 중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주는 컴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얘는 숫자가 짧아서 컴마가 안 들어가는데 오른쪽 벽에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떨어져 있죠. 그렇죠? 벽에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입력해 보면 분명히 오른쪽에 붙든지 왼쪽에 붙어요. 가운데 안 붙고요. 오른쪽에 붙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 그려야죠. 테두리 선도 그리는데, 안에는 얇은 선이 들어갔고 겉에는 굵은 선이 들어갔어요. 굵은 선이 이렇게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두 줄이죠. 두 줄. 여기는 세 칸이고 여기는 두 줄이고, 대각선도 그려져 있고, 색깔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만이 다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B의 네 번째다 클릭하시고요. B의 네 번째.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리 코드서부터 쭉 글자가 보이는데, 중간에 두 줄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줄짜리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지금 저기 F번째 그런 말이 나오네. F번째 여기에 판매 금액 나와 있고요. 엔터 치면 내려가요. 엔터 치면 내려가기 때문에 Alt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위 원하고 이렇게 쓰면 두 줄이 들어가는 거죠. 두 줄이. 두 줄 입력하는 연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F의 네 번째 셀, F라는 글자하고 4라는 숫자가 만나는 곳이 F 네 번째 셀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셀 주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판매 금액라고 쓰고, 모르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훅 다음 칸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고 나서 커서가 앞에 있으면 뒤로 넘겨 놓으시면 되고, Alt 키 엔터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줄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위 가로 열고 단위 원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냥 가운데 맞춤하세요. 아까 문제지는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가운데고, 예외적인 건 알아서 하고, 자세히 보면 글자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날짜도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전체 아까 전체 선택하듯이 해서 가운데만 해놓으면 되는데, 가운데를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빠져요. 안 가운데로.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 다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그냥 가운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엑셀은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가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가운데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노랗게 변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적용된 겁니다. 얘를 다시 누르면 해제된 거예요. 그것이 엑셀의 좀 특이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의 네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셔야 되죠. 글자를 쓰실 때는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글을 쓰는 건데, 제품명 글자 쓰시고 옆으로 넘길 때는 새끼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처음에 항목 이름을 먼저 입력하세요. 항목의 이름을 먼저 입력할 때는 탭키 눌러가면서 옆으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치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또 입력하고 이렇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여기 드론 종류를 보시면 레이싱용, 완구형, 촬영용,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형 하고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도 뭐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입력할 때는요, 먼저 쓰세요. 레이싱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완구형, 그 다음에 완자를 쓰면 나머지가 마무리돼서 나타날 거예요. 촬영용, 그 다음에 그럼 레이싱용 하고 뜰 거예요. 알아서 철 하면 첫 글자만 쳐주면 글자가 나머지는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숫자를 쓸 때 판매 수량이 45,000원인데 45,000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45,000이라고 쓰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날짜 입력하는 거는요, 2018년 보세요. 2018년 05월 02일인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18 빼기 5 빼기 2 이렇게 쓰셔도 돼요. 2018년 5월 2일을 길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18 빼기 5 빼기 2만 써도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면은 개인적으로 다 불리해지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캐피탈 키 눌러 놓으시면 대문자로 고정되죠? 대문자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여러 개 있을 테니까요.
지금 제품명하고 분류나 드론 종류나 이런 것들의 너비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일도 자세히 보면 너비가 넓어졌어요. 처음에 날짜를 딱 쓰는 순간 예전에 이렇게 요만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좁혀지면 오류가 나거든요. 부족해서 안 보여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넓어져요 얘네는요. 근데 글자는 좁더라도 그냥 좁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좀 넓혀 주셔야 보기 좋아요. 나머지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 너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A만 빼놓고, A는 무조건 1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달라고 아까 써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 숫자들은요, 블럭 잡으시고 여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그룹에. 근데 간혹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마찬가지예요. 메뉴판을 클릭하면 떴다가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메뉴를 고정할 거냐 치울 거냐 하는 건데, 이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고정돼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물음표 옆에 화살표로 펼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고 그래요. 확장 축소가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메뉴판을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세 칸은 홈 메뉴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주는 순간 오른쪽 벽으로 붙고요. 오른쪽 벽으로 붙는 대신 살짝 오른쪽이 떨어져 있고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숫자가 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컴마가 안 찍힌 것 뿐이고요. 만약 여기도 글자가 많으면 이렇게 컴마가 찍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글자를 이제 마무리 짓고 나면은, 여기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제조 날짜를 만드는 거죠. 요 판매 날짜로부터 뭐를 해서 제조 날짜가 구성이 되는 건지, 뭐 추가 주문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음 페이지 문제 보면, 밑에 문제가 있네요. 거기는 지금 계산 작업은 안 나와 있고요. 이렇지. 여기에 입력하고 나면 밑에 계산 작업이 나오거든. 계산 작업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칸이 세 칸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리 해놓고 나서 일자를 쓰셔도 되고 글자를 써놓고 합쳐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블럭을 잡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근데 내가 모르고 병합을 이렇게 했어. 4개를 병합 잡았어. 그럼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조정을 하는데, 아차 3칸인데 2칸만 잡았네. 그럼 블럭 잡아서 병합을 깨트리고 다시 하시면 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3칸, 1칸 건너뛰어서 여기는 2줄 건너뛰면 옆으로 3칸. 간혹 2칸씩 나오기도 합니다만, 요렇게 모양을 여기 잡으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난 글자 쓰시면 돼요. 아래 마지막 두 줄은 이 칸을 합하는 거와 줄을 합하는 병합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3, 4 쓰지 말아요. 예? 어떤 거? 아, 옆에 3, 4 이거 쓰지 말아요. 아, 그건 3, 4번 문제라는 뜻이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거기다 계산해야 되니까. 예. 지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고 나서 글꼴 바꾸셔도 되지만 전체를 다 글꼴을 설정해 놓고 나서 가운데 정렬해 놓고 알아서 숫자들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넣어주고 여기 결제란 만드는 거 해야 되고, 결제란 여기 결제란 만드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 바꾸는 게 이쪽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색깔 바꾸는 거.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유효성 검사. 요거 여기 보면 제품 명칭이라고 있는데 제가 제품 명칭을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여기서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여기서 딱 고르면 알아서 그 제품 명칭에 따른 판매 날짜가, 그거에 해당하는 판매 날짜가 옆에 나타나게끔 명령을 거는 거예요. 이게 아까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원자가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45,000원 하고 나오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몇 명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몇 명, 여기는 몇 명 뒤에 우리는 몇 원, 얼마 원 하고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과정도 하나 나와요. 이름 정의. 우리 문제집은 마지막에 판매 금액이란 이름으로 정의하시오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은요, 모든 데이터는 전체를 다 가운데로 맞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른쪽에 맞췄고요. 오른쪽에 맞췄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뭐가 있겠죠. 알아서 그때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도형 그려야 돼요. 여기다 제목 도형.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고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 2, 3이라는 줄 높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줄 높이를 높여야만이 여기 도형이 들어가는데, 도형 들어가기 전에 결제란을 먼저 만들어야 편해요. 이 책의 순서대로 하면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건너뛰고요. L의 세 번째서부터 요렇게 네 칸, 두 줄 네 칸을 블럭 잡으세요. 여기다 직접 하셔도 되는데 건너뛰고 두 줄 네 칸, 그리고 글꼴 그룹에 가시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것 중에 모든 테두리 근데 거기 보면 결제란이라고 들어갈 공간이 있잖아요. 결제, 요거 결제. 얘는 병합을 해야 되겠고요. 얘는 너비를 좀 좁혀야 되겠고요. 여기 담당, 팀장, 부장이라는 결제란이 칸이 적혀 있는데, 요 칸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너비보다 좁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옆 칸을 블럭 잡으시고, 이게 아니라 요 위에 영문자로 되어 있는 알파벳 있잖아요. 얘를 블럭을 잡으시고 드래그하면 블럭이 돼요. 그리고 그 경계선 M과 N, N과 O, 이 경계선 아무데나 선택해서 안쪽으로 끌고 오면 너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좁혀질 거예요. 원래는 얘를 이렇게 너비를 좁히고 더블 클릭할 수는 없으니까, 글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 더블 클릭은 안 되니까는 하나씩 좁히려면 귀찮고 열 너비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숫자가. 그래서 블럭을 M, N, O 세 칸을 옆으로 쭉 지나가면 블럭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블럭의 경계선의 일부를,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M과 N, 이 경계선을 왼쪽으로 조금 좁히면 그 옆칸도 알아서 그 너비만큼 쪼르륵 좁혀져 와요. 한꺼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 요 정도 너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써야죠. 결제.
결제는 줄 바꿔서 우리 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 Alt 엔터 치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결제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결제란을 여기에다 붙여야 되는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요, 여기다 붙이면요, 높이도 안 맞고 너비도 안 맞고 다 깨져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던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임의의 셀에다가 만드는데, 여기 밑에 사인하는 난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줄짜리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얘를 일부러 좀 높여가지고 여기다 그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뭘 그렇게 그려? 여기 높은 데가 있잖아요. 얘를 활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 복사 기능으로 할 거냐 카메라 기능 할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내 편한 대로 해라 얘기죠. 근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 프로그램 화면에다가 카메라라는 기능을 추가해 와야 돼요. 불편해 오히려. 그냥 저처럼 블록 잡고요. 복사하세요. 복사는 어렵지 않죠?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여기 판매 이쪽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라는 곳에 가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붙여넣기라는 곳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기타 붙여넣기 마지막 줄의 세 번째 칸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그림으로 클릭하시면 끝. 이제 얘가 그림으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얘를 지우고 싶으면 선택하고 지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너비를 아까는 좀 넓었었잖아요. 넓었는데 이 지금 자세히 보시니까 너비가 좀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 너비를 조정하셔가지고 테두리 선 그려 놓으시고, 테두리 선 아까는 없었는데 테두리 선 그려 놓으신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복사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다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 화살표에 가면은 기타 붙여넣기 마지막 줄에 있는 세 번째 칸 거. 그럼 그림으로 붙이세요 라는 뜻으로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붙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본은 꼭 삭제해 줘야 돼요. 얘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L서부터 옆으로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얘만 블럭 잡으면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머리 끓이는 데를 블럭을 드래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4칸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통째로 삭제가 돼요. 근데 뭐로 글자가 틀렸네? 부징 잘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확인됐으면 실행 취소하면 살아날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한참 있다가 다 계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글자가 틀렸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우고 다시 표 그려가지고 다시 작업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감점 감안해서 그냥 제출해도 되고. 알고 감점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고치면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1, 2, 3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얘가 기존의 높이보다 좀 높아야 돼요. 문제지도 자세히 보시면 좀 높아 보여요.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 여기 1번, 2번, 3번 줄이 나머지 4번 줄에 원래 두 줄짜리가 들어갔으니까 높은 거지만 나머지 줄에 비해서 1, 2, 3번이 좀 높아요. 우리 책에서는 이 문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일부러 높인 것도 있어요. 높이를 약간 높인 것도 있는데
여기 1, 2, 3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보세요. 1, 2, 3 드래그 해주면 블럭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과 3번 경계선 아무데나 놓고 조금만 한 3분의 1만 내리시면 전체가 다 3분의 1씩 높아지니까. 아까 결제라는 블럭 잡아서 왼쪽으로 좁혔잖아요. 이번에는 블럭을 잡아서 아래로 내리면 높아지고 올리면 낮아지고. 대략 요 정도 높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저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도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쪽 리본이라고 쓰여 있네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다리꼴? 그러면 삽입, 도형. 파워포인트 시간에 우리 도형 해봤으니까 그 도형하고 똑같아요. 그럼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 해서 대략 G하고 H 사이 이만큼 오게끔 해서 대략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야죠. 드론, 판매, 현황. 제목은 드론 판매 현황이 써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엑셀, 파워포인트 2007 같은 경우는 얘가 가운데로 와요. 근데 왼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셔야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홈에 있어요, 홈. 아까는 왼쪽 위에 있었거든. 왼쪽 위에 있어서 가운데, 중앙 이렇게 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쓰이냐면은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아래쪽이라는 걸 이용하고 글꼴은 어떤 글꼴이고 색깔은 뭐로 칠하는지가 문제지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는 이 도형의 색깔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꼴은 굴림이고 24포인트고 검정색으로 갈 거고 진하게 굵게 들어갈 거고 채우는 거는 페인트 통에 가서 노랑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직 그림자는 안 했고 대략 하셨어요 이렇게? 네. 자, 도형에다 글자를 쓰고 키보드를 쓰면 도형에 글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 글꼴의 형태, 진하게인지 크기,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뭐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여기 있어요. 그리기 도구에 가셔서 그리기 도구에 들어가서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가 뭐라고 지정되어 있냐면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거네. 뭐 오른쪽 이거는 왼쪽, 이건 아래쪽, 얘는 위쪽, 이건 옵셋 없음. 요거 얘를 누르면 이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끔 보일 거예요. 얘가 B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래요? C하고 H 조금 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럼 이 결제라는 H 중간쯤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J까지 갈 거예요. J까지. 그 삐져나갔잖아요. 삐져나가면 안 돼요. 얘를 줄여가지고 J까지 가야 되는데
글자가 깨지죠. 글자가 일반 글자에서 너비를 줄이니까 글자가 갸름하게 나오긴 하지만 글자가 약간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조 날짜가 이따가 좀 넓어질 거예요. 이렇게 넓어질 거라. 추가 주문 여부도 좀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 그 동네에 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고량도 일부러 좀 넓혀 주셔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제2번째 안에 쏙 들어오게만 그리면 되니까. 왜냐면 이 너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테두리선 그려야 되고, 아까 결제란에 테두리선 들어가듯이 이 본문에도 테두리선이 들어가는데, 모든 테두리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한번 테두리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누르기만 하면 선이 그려지죠. 선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굵은 줄이 들어가 있죠. 요렇게 여기 테두리선 모든 테두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전체를 선택한 후에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첫 줄 제목 빼고 알맹이만 블럭 잡아서 또 굵은 상자 테두리. 그러면 이 전체 중에 첫 줄 아래 마지막 두 줄 위에가 굵은 줄로 돼 있어요. 겉테두리 두 줄이고 굵은 줄이고. 자, 이제 여기다가는 클릭해 놓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바로 안 나오죠. 한참 있다 떠요.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게 떴다가 그 다음에 테두리가 뜨거든요. 테두리로 가서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혹시 이렇게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껌뻑껌뻑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글꼴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빼야 돼. 얘를 빼야 되는데 ESC 키 한번 ESC 눌러주면 이렇게 커서가 아니라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눌러야 이 많은 메뉴가 다 나와요. 그러면 테두리라는 메뉴에 가서 대각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우리 구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습관이 뭐냐면 여기에 주황으로 채우기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이쪽이죠. 이쪽 동네가 주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블록 잡고 주황에 가서 또 제품 명칭 가서 주황에 가서 또 클릭하고 주황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각각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주황, 여기 주황, 여기 주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다중 선택. 그 상태에서 주황을 누르면 한 번에 주황 색깔이 들어가죠. 자, 블럭을 잡을 때 처음에 블럭 잡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블럭이 아니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처음에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어디까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처음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여기저기 클릭이 되는 거고. 그냥 잘 안 되시면 요쪽에 위에 주황색, 또 밑에 거 클릭해서 주황색, 또 밑에 거 또 클릭해서 주황색 해서 여러 번을 걸쳐서 하셔도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요 L 그러면 이제 선 모양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한글 2010에서. 엑셀에서는 무조건 컨트롤 1번. 예. 여기죠. 여기 아까 우리 보셨던 게 선 그리는 모양이 여긴데요. 여긴데 지금 굵은 테두리 그리는 건 이거 있어요. 이거 이제 하고
근데 대각선 그리는 게 없잖아요. 대각선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 보세요. 병합하는 것도요. 셀 서식에 들어가면 얘를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클릭하면 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고, 이 대각선도 이 테두리 선에 가서 다른 테두리에 가면 떠요. 이렇게. 근데 그냥 거기에서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근데 컨트롤 1번이 서식 설정하는 종합 메뉴 세트예요. 종합 메뉴 세트.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기존의 문제지로 보면은 서식 설정, 그 다음에 리본 뭐 도형 그리고 그림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드는데 결제란을 먼저 하자 그랬어요. 결제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색칠하는데 유효성 검사 아직 안 했다. 유효성 검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품 명칭에 내가 임의적으로 제품 명칭을 가나다라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런 제품명은 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야죠. 엉뚱한 제품 명칭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클릭, 제품명에다 클릭한 후에 데이터, 저 상단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위에는 유효성 검사 누르셔도 되고, 글자 화살표 있는 펼친 목록 눌러서 다시 유효성 검사해도 되고, 그냥 위에는 그림을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값 아무거나 써도 좋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록에서 가져올 거예요. 목록. 근데 원본이 뭐냐면 여기 있는 XOC-1108 CXC-1012 이렇게 원본이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원본으로 들어가요. 확인 누르면 여기 이렇게 뜨죠. 화살표가. 눌러보면 목록이 떠요. 그 중에. 자, 어떻게 했냐면요, 만약에 여기는 성별란을 입력하는 날에 성별란이 나와서 여기에는 지금 남자, 여자라고 입력할 건지 남성, 여성이라고 입력할 건지 할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써요. 남자, 남성. 남자만 성별이 3가지가 나와요. 뭐 수컷하고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남자 성별이 3개면 여자도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상의 성별이 6가지로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목록을 만들어요. 뭐라고? 남자, 여자. 뭐 여자를 먼저 쓰든 남자를 먼저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이거 직접.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게끔. 막 여기다가 남성이라고 쓰면은 오류 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제품명을 여기에 있는 것만 써야 되거든. 다른 거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라 목록을 지정해 줄 거예요. 목록. 근데 아까 남자다 여자다는 몇 글자 안 되니까 쓰면 되지만, 지금은 원본이 많잖아요. 8개가 될 수도 있고 80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 난에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블록을 잡아주고 확인 누르면 이제는 여기가 펼친 목록으로 떠요. 8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중에 내가 하나 고르겠죠? 고르는 순간 그 제품명에 대한 판매 날짜가 여기에 나타나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08로 선택을 해놓으면 알아서 이거에 대한 판매 날짜가 척하니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6번째 문제 이런 거고요.
아까 유효성 검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못하면, 유효성 검사 못했으니까 감점. 유효성 검사를 했는데 VLOOKUP 함수를 못 썼어. 그러면 또 20점 감점. 계산 작업이 6문항인데 한 개당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다 입력하고 여기 있는 1번서부터 7번까지 안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120점. 그 다음에 7개 문항을 처리하면 또 120점 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에요. 아까 24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직 2개 남았죠? 2개 남았어요. 자, 여기죠, 여기. 이 동네 자세히 보시면 숫자만 적혀 있는데 45,0001 하고 나오게 하래요. 어느 문제에서는 명자가 나오게 하라는 등 여러가지 주문이 있거든요. 자, 그럼 뭐다? 얘들을 블럭 잡고, 얘들을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꾸미고 싶은 거 있으면 글을 써놓고 나서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 선 그리는 건 아니고, 글꼴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표시 형식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회계라고 써있죠? 회계라고 써있잖아요. 자, 사용자 지정해 가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자, 보세요. 요거 세미콜론 보이세요? 세미콜론. 자, 요거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이만큼 뭐가 있거든요. 얘가 양수일 경우에요. 세미콜론과 다음 세미콜론 사이에는 여기 있는 요거는 음수일 경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인 경우라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하면 그냥 글자로 처리하겠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나오게 하래요? 자기 값은 그대로 찍히되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히게끔 했잖아요. 45,000 그걸 얼마 원이라고 바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445,000원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데이터고, 이건 결과고, 이건 입력 데이터고, 이건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셀 서식에 의해서 결과 형태가 바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는 그냥 입력한 대로 돼 있죠. 5월 8일 입력하면 5월 8일로 나오겠지. 근데 나는 숫자를 45,000이라고 쓰는 순간 알아서 원자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가지고, 자, 어렵게 하지 말고요. 샵, 0 선택하세요. 이게 뭔지는 아직 안 알려드릴 건데요. 샵, 0을 선택하고 나면 형식란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샵, 0.00을 누르면 형식란에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요 나타난 형식 뒤에다가 얼마 원이래매, 그럼 원자 쓰세요. 확인 누르면 얼마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 여기 숫자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른쪽 벽에 약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숫자 및 회계 정리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정렬. 그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판매 날짜는 이것도 사실은 숫자인데 이건 날짜로 알려주기 쉽고 이건 글자들이니까 글자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뭐. 아까 글자 가운데라고 써있지 않아요? 나머지는 가운데 숫자가 돈에 관련된 숫자 얘네들 날짜 말고 얘네들은 오른쪽. 그래서 얘네들은 블럭 잡아서 다 제가 쉼표 스타일 찍었더니 얘가 원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몇 원, 몇 원이 나오는데 사실 얘가 이렇게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F 5번째가 어디죠? 여기네요. F 5번째부터 F 12번째. 이 8개의 이름을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래요.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을 배우시는데요.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는 X5 시리즈 레이싱용 제품이라고 이름을 정해줘도 되고 여기는 홍길동 나이라고 정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판매 금액이란 이름으로 정해버리면 편할 거다 이거죠. 그거 왜 편한지는 다음에 배울 건데 요렇게 블럭을 잡고 상단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떠요. 내가 블럭을 잡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셀 주소가 나타나요. 블럭을 여러 개 잡으면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7R 곱하기 3C라고 되어 있잖아요. 7개 줄 3개 칸 4줄에 4칸 마우스를 띄면 C 16번째가 여기거든요. 얘를 블럭을 딱 잡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띄면 F의 5번째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거 임시 이름이야. 3학년 2반이네요. 3학년 2반 5반 학생이네요. 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번호를 보여주죠. 학교에 가면. 그럼 3학년 1학년 1번 자네 이름은 홍길동이야. 하고 이름을 정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나서 판매 금액이라고 쓰는 거죠. 판매 금액.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름을 판매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글자 오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큰 판매 금액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못 고쳐요. 여기서 못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고치느냐?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고쳐야 돼요. 여기 보면 판매 금액이라고 잘못 들어오는 이름이 있거든. 얘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판매 금액으로 다시 고쳐줘야 돼요. 자, 판매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해서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판매 금액 아까 잘못 적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얘를 편집 눌러가지고 다시 글자를 고쳐 쓰면 돼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고 나서요.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는 분류 하면 되겠죠. 굳이 안 해도 될 건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아까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는 평균 함수를 써요. 평균 함수를 쓰고 아까 지혜 5부터 지혜 몇 번째였죠? G였나? F였네. F번째잖아.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A 판매 금액 평균 그럼 129,500원이에요. 얘네들의 평균은 125,500원이라고 9,500원이라고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개수를 구할 때 우리 반이 몇 명이지? 잠깐만, 우리 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8명이네. 그러지 말고 여기 가면 판매 금액이라고 있거든. 여기 펼침 목록에 가보면 있거든. 그럼 누르는 순간
8개가 딱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는 카운트 가로 열고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셀 주소를 이렇게 셀 주소를 기억해야 되는데, 는 카운트 판매 금액 나와요. 셀 주소를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 개나리반 하면 오면 되지. 개나리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각각 이름이 뭐가 되는지를 외우지 않아도 개나리반 뭐 있어요? 그럼 개나리반이 알아서 떼야 하고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이름을 정의해주는 기능도 시험에 나온다. 잘 모르시면 그냥 이름 정의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름 정의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이름 정의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대로 됐는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름 정의는요,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여기 판매 금액 블럭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셀 주소가 나타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 상자 영역이라 그래요. 이름 상자 영역. 여기다가 클릭하고 글자를 원하는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엔터. 그런데 옆에 화살표를 보면 판매 금액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판매 금액을 잘못해서 뭐 여러 개가 비싼 게 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름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이름 관리자, 판매 금액 하나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편집에 가서 잘못했다 생각하면 선택하고 삭제해버리면 되고, 편집에 들어가서 요 참조 대상이 맞는지 그러니까 요걸 재고량이라고 이름을 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재고량이라고 엔터를 딱 쓰면 이제는 재고량이면 일로 올 거고 판매 금액 누르면 이쪽으로 올 거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의 세밀한 방법론은 지금 안 나와요. 다 했죠. 그렇죠? 뭐 안 했지? 글꼴 만드는 연습하고, 결제란 만드는 연습하고, 색깔 바꾸고. 선생님, 그 결제란에 셀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뒤에 요거요? 얇은 선이요? 원래는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 눈금선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얘를 빼면 뒤에가 깨끗해요. 어차피 프린터로 인쇄하면 요 뒤에는 이 경계 선들은 출력이 안 되고 내가 선을 그린 거는 나오는데, 요 뒤에 보시면 선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좀 보기 싫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눈금선을 안 보겠다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시면 수월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편한 건 이겁니다. 눈금선 보기, 가리기, 이거. 교재 21쪽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거기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두 줄 입력하는 설명은 어디 빠져 있나요? 자, 입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결제란 만들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우리 원래 그 문제 형태에서는 제목을 만들고 밑에 결제란 만드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우리 실제 문제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제란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제목을 만들었죠. 그래 수월하다 그랬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결제란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하죠. 유효성 검사 만들고 이름 정의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세밀한 건 한 장 넘기시면 나올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볼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그 밑에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Alt Enter를 사용하면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F 네 번째 셀에 두 줄 들어 있잖아요. J의 네 번째 셀에도 두 줄 들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줄 입력하고 Alt Enter 쳐가지고 두 줄을 입력하시면 되고, 날짜는 슬래시나 빼기를 이용해서 날짜로 인식하게끔 명령을 걸면 돼요. 그 다음에 2018년 05월 03일 같으면 18 빼기 5 빼기 3 여기 5 빼기 2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18년도 빼기 5월 3일 이런 식으로 앞절만 쓰면, 앞절을 쓰면은 5월 1일 쓰면은 알아서 쭉 길게 들어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고쳐야 될 때는 글자 고치는 거를 한번 좀 메모를 해 드릴까요? 셀 내용을 수정하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셀을 더블 클릭하고 수정한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은 여기에요. 요 위에. 밑에는 셀이라고 부르고 요 위에 요걸 수식 입력줄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요 윗부분. 네. 얘를 클릭하고 고쳐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요, F2번 키를 누른 후에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F2번 키가 고치기라는 명령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써있네. 셀을 선택한 후 F2번 키를 누르거나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거나, 그 하나가 빠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고, 글자를 써놓고 나서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셀 병합을 해도 되고, 병합을 한 후에 글자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서부터 세 번째 줄, 세 줄을 높이를 좀 조정했어요. 높이를 22로 맞춰라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내가, 왜냐면 얘가 원래대로 하면은요, 보세요. 이게 원래인데 그러면 결제란이 부족해지죠. 결제란이 부족해져요.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제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얘를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글자가 밑에가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줄을 좀 블럭을 잡아 높여주면 도형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고 결제란도 좀 보기 좋게 들어간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너비도 굳이 이 책에서 뭐 너비를 10으로 하시오, 뭐 어디로 하시오 이렇게 안 하고도 여러분 보시게 하시면 돼요. 보시게 좋게끔 일부러 넓혀 놓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에서는 여기 누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글꼴 옆에 화살표, 맞춤 옆에 화살표, 표시 형식의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요.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여기서 블럭 잡고 뭐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거나, 테두리,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뭐 셀 서식 들어가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엑셀을 배운다 그러면 블럭 잡고 컨트롤 1 그러면 뭐 가장 손쉽게 서식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블럭 잡고 선 그리고, 블럭 잡고 굵은 줄, 또 블럭 잡고 굵은 줄 해주면 이렇게 첫 줄 굵은 줄, 아래 두 줄 굵은 줄, 알맹이 굵은 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태로 그리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1번 눌러서 테두리에 와서 대각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맞추는 거, 이런 거. 아, 그 다음에 여기 원자. 원자에서 보면은 25쪽에, 25쪽 상단에 샵, 샵 0,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 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따옴표 안 하고 원을 썼죠, 우리는요? 예.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를 안 하고도 합니다. 큰 따옴표, 쌍따옴표를 안 하고도 입력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센티미터로 표시하시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를 센티미터로 영어로 제가 cm이라고 쓰면 또는 소문자로 cm이라고 쓰면 안 나오죠. 그때는 따옴표에다 꼭 써야만이 센티미터가 나와요. 그 어떨 때는 따옴표를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 애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때 다른 것들 샵은 뭐고 0은 뭐고 아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다 하고 나서 결제란을 먼저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 약간 설명이 달라요. 저는 결제란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결제란 그리고 그냥 먼저 복사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림으로 복사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복사를 하고 나면은 이런 거였죠. 아까 테두리선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얘는 병합이 돼 있었고, 얘는 좁혀 있었고, 너비도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시고 나서 그냥 붙이면 떠요. 아까 우리는 먼저 복사를 했고 나중에 그림으로 붙였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림으로 복사한 거를 그때 붙여도 돼요. 근데 그림으로 복사하면 화면이 뭐 복잡해요. 이거냐 저거냐 어떤 거냐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냥 모르면 확인 누르시면 편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두 가지는 아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붙여놓고 나면은 크기를 살짝 조정해야 되고, 원본은 어떻게 됩니까? 삭제해야죠. 삭제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 삭제를 했고요. 책에서는 블럭 잡고 나서 여기서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삭제 누르면 이 안에 있는 건 통째로 삭제가 돼요.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 있으면, 예. 그냥 삭제 누르면 핵 다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셔도 되고. 그러나 요렇게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안 되고, 그러면 선은 안 지워지거든요. 글자는 지워지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는 거는 삽입에 가서 아까 도형에 가서 어떤 도형 그리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크기 적절히 조정하고 글자 쓰고, 홈에 가서 글꼴, 색깔, 가운데,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에 가면 그림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나온. 그림자나 이런 건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도형 꾸미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적절하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까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작업하는 거를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을 이쪽에 제품명을 넣어주면 이 중에서 하나 고르게끔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하면 이제 계산이 자동으로 척척척 되게끔. 여기다가 제품명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게끔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유효성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쪽에 블럭을 잡아서 뭐 한다? 이름 정해야 한다. 그럼 뭐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름은 여기선 삭제를 못해요.
얘를 이름을 삭제를 못해. 근데 지금 재고량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제가 넣었잖아요. 이런 거를 불편하게 넣으면 감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 선택된, 잘못 정의한 이름은 삭제를 하든 없애야 되겠죠. 고칠 거 있으면 고치는데 불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이름이 안 뜨잖아요. 그럼 다시 판매 금액 뭐야,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금액. 그럼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하면 책갈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자, 32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처럼 우리가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컨트롤 N. 컨트롤 키 누르고 N을 누르면 새로 시작하게 해요. 아까 우리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만들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 명령이 바로 뭐냐면 컨트롤 N이에요. 그럼 새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화면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AR러비를 다 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죠? 아까 밑에 시트 1은 선택되어 있죠? 쉬프트 키 눌러서 시트 3 클릭하면 3개가 연속으로 해서 그룹이 됐죠? 그럼 AR러비를 얼마로 한다고요? 1로 바꿔주고 확인. 그 다음에 시트 3부터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어떻게 됐어요? AR러비가 다 1로 되면서 된 거죠. 그 다음에 제1작업은 전체 선택한 후에 가운데 맞춤. 글꼴은 도둠이래네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32쪽 문제는 도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 전체 선택하고 나서 예.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야 되고 도둠 해야 되고. 그럼 이제는 아까처럼 이제 여기 있는 과자별 빈 공간 비율 조사를 입력을 해 봐야 되겠죠? 예. 우리 문제지 보시면 빈 공간 비율이 33.3%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33.3%라고 처음부터 쓰셔야 돼요. 32쪽에 보시면 H번째 셀에 빈 공간 비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입력하는 연습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33.3%, 28.2% 퍼센트 기호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는데 28.2, 33.3을 써놓고 나서 얘를 퍼센트 기호로 바꿔버리면 3330%로 들어가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얘는 처음부터 33.3%라고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는 거는 입력한 후에 버튼 누르면 컴마가 찍히지만 얘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입력을 하셔야 돼요.